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국회가 6개월 만이죠. 국제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심사에 본격 돌입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서 다시 중단됐다고 하죠. 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 안보다 더 완화된 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처벌 범위와 대상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영란법을 놓고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에볼라 긴급 구호대가 다음 달에 이제 드디어 파견이 되네요. 네네. 에볼라 발생 지역인 시에라리온? 네네, 그렇습니다. 시에라리온에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으로 짝지어서요. 네. 10명씩 3차례에 걸쳐서 모두 30명이 파견이 됩니다. 아, 예. 네, 긴급구조대는 이 영국이 만든 에볼라 치료소에서 해외 의료진과 함께 진료를 본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건 인력이 에볼라에 감염될 경우인데요. 이때는 한국으로 오지는 않고요. 네. 유럽 지역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이 보건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21일 동안 국내 안전 지역에서 격리 관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한편으로는 뭉클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요. 다들 그렇겠죠? 네, 네티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구호대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다. 네. 부디 무사 귀환하길 바란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네티즌들이 많이 냈고요. 그렇죠. 이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이 선진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다. 자랑스럽다. 이런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 에볼라 치료나 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부터 좀 제대로 된 시설과 에볼라 대응 시스템을 갖춰라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되겠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국회 쪽으로 가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건데요. 예. 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 여당과 이미 합의를 봤는데 여당이 자꾸 번복을 한다면서 의사 일정에 대해서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한 네티즌은요. 이 원래 정치라는 게 치고 박으면서 더 좋게 발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네. 이 또 다른 네티즌은 교통사고에 또 비유를 했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조가 우선이다. 이 사고 조사에 몰두한다.
몰두하다고 몰두하다가는 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 일단 민생 현안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 또 다른 네티즌은 여당이 합의를 번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이 처리 시한이 다 돼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찬반 의견이 팽팽하네요. 네네. 자, 우리나라 기혼 여성 5명 중에 1명이 네네. 경력이 단절된다 하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른바 경단녀라고 하는데요. 예. 이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무려 2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 전체 기혼 여성 5명 가운데 1명꼴인데요. 이처럼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결혼과 육아가 대부분이었고요. 병간호처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 여성도 상당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좀 문제다 말만 하지 말고 작은 부분 하나라도 대책을 좀 제시하라. 이런 의견을 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무지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 누리 과정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이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임신이라도 하면 회사가 죄인 취급을 하고 네. 야근 안 한다고 멸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하면 안 되죠? 네, 물론입니다. 자,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라고 그러죠. 네네. 이 자사고 지정 지정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필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받으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사고 취소로 찬성하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 역시 첨예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해 있었던 영혼 국제종 수준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면 아무리 부당한 운영을 해도 자사고를 취소하지 못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학생인 듯한데요. 이 자사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려는 자사고가 취소가 되면 완전히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의무교육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 마음대로 취소한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 방식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교육부의 방침을 찬성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겠죠. 네네. 네. 서해 5도의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무슨 이유입니까? 네네. 이들 어민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무런 보상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다면서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청도에서 인천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배를 끌고 항의를 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20일에 불법 조업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민들은 이 직접적인 피해 보상책이 쏙 빠져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금 다시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강력한 대응 방안과 함께 직접적인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당연하죠.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백령도에 남자친구 면회를 갔다가 전망대 망원경으로 중국 어선만 실컷 구경한 기억이 있다. 아, 그래요? 이런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에다가 직접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이렇게 좀 강경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위에 나섰던 어민들이 일단 이제 대청도로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잠시 후 3부에서 옹진 군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머리로 총알이 날아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미치 못할 일인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인근 부대에서 신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니 당시 미군의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군 측은 조사를 한 뒤에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사건 네. 때문에. 네. 이 한 네티즌은 만약에 한국군이 일으킨 사고였다면 윗선들이 당장 잘려나갔을 텐데 미군이라서 찍소리도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소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사격장을 현대화시켜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안전해야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처벌 범위를 줄인다는 게 국회의원들 자신을 위한 방어막인 것 같습니다. 6662번 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당연히 원안대로 해야죠. 통과시키는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네요. 4228번님. 그다음에 6030번님. 원안에서 너무 달라졌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가 늘어났다니 부정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뭐 대부분께서 다 원안대로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교통 상황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가는 길 성산램프와 연희램프 사이 3차로에 사고 나서 정릉터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도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가는데 길게 소통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숙대 입구 쪽으로 삼각지 로터리 지나는데도 한 번 더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동작대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신호를 길게 받고 있습니다. 남산 1, 2, 3호 터널 통과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데 다 밀리고 있고요. 반포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는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는데 속도를 못 냅니다. 강남대로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 양방향으로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퇴계로는 사가에서 회원 사거리 쪽으로 차강역 바짝 좁힙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의도 정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파격과 쇄신 행보를 보였던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지난 6월 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야당이 연정을 제안했는데요. 야당이 정책 협의를 위한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하기 결정하면서 지자체 최초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상 첫 보수발 대연정에 나선 남경필 도지사 연결해서 직접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 4일에 도지사에 당선되셨으니까 한 6개월 하셨는데요. 할 말 하십니까?
아주 뭐 보람되게 하루하루 보내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보람을 주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당선되시자마자 야당의 연정을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근데 다들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아, 왜 이 어려운 연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처음 해보는 이런 연정을 제안했을까?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거 뭐 연말만 되면 막 망치로 문 부시고 그렇죠. 또 몸싸움하고 네네.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싸움만 하고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네. 국회의원들 개인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정치 구조가 문제가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싸움하는 정치를 협력하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 출마하실 때부터 내가 만약 당선되면 연정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당선되시고 나셔서 생각하셨어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당선이 되면 야당에게 부지사를 활약하겠다는 공약을 했죠. 공약을 하셨었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거 결과는 소위 말하는 그 여소야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는 야당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이런 데야말로 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죠. 이 여야가 특히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 도의회의 협력을 얻는 게 필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협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자기 권한을 네. 떼어 주어야 협력이 되지 말로만 하는 거는 진정한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가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네. 우리 야당에게 주는 것이 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요. 처음에 남지사께서 그 연정을 제안했을 때 네. 야당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죠. 그렇진 않았고요.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 저는 그 야당의 그 지도자들 특히 경기도당의 김태년 위원장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주셔서 네. 뭐 사람 갖고 되겠느냐 정책도 하자 네. 이렇게 화답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급 물살을 타게 된 거고요. 예. 중간에 그 파견할 거냐를 말 거냐를 놓고 조금 야당 내에 갈등이 있어서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될 뻔도 했는데 네. 물론 이 연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제 새정치연합 쪽의 국회의원들은 연정 제의를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아주 네.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도의회 의총에서 부결이 됐는데 네. 이유를 들여다 보면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과 왜 도의회 연정을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은 도의회의 역할이다 네. 이렇게 또 흔쾌하게 규정을 져주셨고 네.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저도 도의원님들 만나서 이건 도의회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양보하겠다라는 이런 설득을 하면서 이제 도의원님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것이 대세가 돼서 결국은 다시 표결했더니 네. 확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파견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반대하던 경기도 의회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야당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야당은 네.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이들의 마음을 돌려먹게 했을까? 네. 그게 아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만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통화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저희 진정성을 좀 알렸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또 주변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고 이런 네.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야당과의 정책 합의문 그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외국에서도 연정을 할 때 그 정책 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정책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제3의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정책 합의문을 만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주 힘들진 않았고요. 예. 특히 이제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 네. 공약.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그 여야의 사실 선거 때 정책 차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별로 없어요? 네,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정책 갖고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상대방 약점 찾고 막 이런 데서 네. 선거들을 많이 치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여야의 정책 차이가 또 대한민국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는 게 그래 넓지가 않습니다. 아, 좁다. 사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뭐 서로 간에 너 우파냐 좌파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트럼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매니페스토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이제 그 공약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자고 주장하는 편인데 막상 이제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인데 예, 예. 그게 큰 쟁점이었죠. 네. 도지사 선거에서.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공무원화 할 거냐 공무원화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 정도 차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아, 네. 그런 차이다. 네. 양경필 도지사님은 이제 원래도 사회복지사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관련 공약도 많이 내놓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점이 야당과의 큰 차이를 적게 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이런 데에 그 여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연정을 가능하게 했고요. 네. 이 정말 연정을 가능하게 한 거는 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생각을 국민들의 해요. 더 요구. 이상 좀 이렇게 싸우는 지긋지긋한 정치 좀 하지 말라. 네. 이게 이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본 힘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사회통합부지사에 네.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제 파견을 한 이기우 전 의원이 결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정을 위한 조치들은 일단 마무리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새누리당이 오늘도 의총을 했는데 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놓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아, 네. 아마 내일 이번 주 중 안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네. 인사청문회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 되고요. 예.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 남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여야 합의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의견은 따로 안 내시고요. 뭐 저는 인사청문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건 역시도 지금 인사청문회의 제도가 이 경기도 지방 차원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정치적인 타협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역시도 정치적인 합의를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그렇군요. 네. 이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이 세다면서요? 뭐 예산에 그러니까 한 뭐 인사 예산 이런 문제에 전권을 드릴 거고 같이 논의할 거고요. 네. 뭐 이 분야뿐 아니라 사실 그 도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저는 파트너로서 항상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계시군요. 사실은 행정부지사들과 실국장들하고 사실 인사하고 예산 얘기를 네. 저희는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자리에 이제 정무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가 같이 참여해서 네. 모든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우 전 의원 잘 아시죠? 전에 국회의원 같이 하지 잘합니다. 않으셨어요? 네. 아주 훌륭하고 선한 분이시고요. 특히 네.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연정 사례가 말이죠.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워낙에 이제 이 싸움박질 정치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연정을 시도한 적이 있긴 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번 대연정 제의를 하신 적이 있죠. 예. 네, 그거는 근데 그냥 성사가 안 됐죠.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했었죠.
네, 저도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연정 출신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 쇼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 연정제의를 하셨다면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집권하시고 대통령 되시고는 사실은 좀 분열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정치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등 4대학법 철폐라고 해서 그때 그냥 국회가 매일 전쟁터였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그러다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게 탄핵 전이었던가요? 거절이 됐죠. 탄핵 소추 전이었던가요? 후였던가요, 그게? 그 탄핵하고 나서 이제 새천년 뭐죠? 그 무슨 당이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최다 과반수를 넘고 과반수 넘은 다음에 4대 학법 같은 거 철폐를 하려고 밀어붙이다가 실패하고 집권 그렇죠. 후반기에 이제 그 연정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남 지사님은 이거 처음부터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무슨 대권 플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지금 대권에 도전할 그런 자질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경기도 이거 도정 정말 크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 정치는 연정의 근처에도 못 가고 있죠. 네. 혹시 국회의원도 참 오래 하셨는데 5선까지 하셨었는데요. 경기도지사에서 연정을 실험해 보시면서 중앙 정치에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개헌 논의가 일고 있잖아요. 예. 뭐 개헌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거 신뢰를 얻는 과정 중에 하나가 현 제도화에서도 충분히 연정과 같은 협치 그리고 여야가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게 협치를 하고 연정을 하니까 전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이런 모습을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이거 아예 구조적으로 연정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자. 개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그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얻는 과정을 꼭 지금부터 실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부터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런 그 협치의 방법이랄까 말이죠. 연정에 준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서로 간에 얻을 것을 얻어가면서 이 예산안과 법안을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국회가 좀 달라졌네. 법정 시한안에다 처리를 하네. 그리고 법안도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잘 해나가네. 이렇게 되시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국회가 달라졌네. 선진화법 생기더니 싸우지도 않지만 뭐 법안도 잘 처리하네. 이렇게 되면 벌써 시각이 달라질 거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야가 좀 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여야 이 회담 같은 거를 마음을 매 문을 열어주고 하시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뭐 일부 이제 앞으로 장관이나 이런 거 중에 협력 정치가 되면 야당 출신을 한번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야가 싸우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정치권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이 프로그램에서요. 매주 월요일에 정치개혁 특별 대담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시거든 한번 나오셔가지고요. 평소에 생각하신 정치개혁에 관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어제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경기도지사이시니까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그 준비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 접경 지역이 워낙 넓어서요. 늘 저희 북한의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셨습니까? 내용은 어제 회의는 그 2급 비밀 사항이라 비밀 회의였어요? 예. 예,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네. 민과 군과 우리 이 국민들과 우리 도청과 또 군이 늘 협력해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어제 네. 여러 가지 점검하는 예.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 대청도에서 말이죠. 서해어도 어민들이 예.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도 했어요. 해상 시위를. 지금 이제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어선 때문에 뭐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다고 그러더군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옹진 군수의 경우에 해산을 했다고는 하는데 한 일주일 네. 정도 중앙 정부의 답을 좀 기다리겠답니다. 네. 중국 어선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네.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너무 우리 도민들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그 살포 단체의 대표분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지사께서 직접 만나보신다고요? 예, 저희가 이미 자리와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만나 뵙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들어보고 싶고요. 네. 좀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정이 성공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 여야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처음 해보는 길이라 참 뒤뚱뒤뚱 할 겁니다. 뒤뚱뒤뚱.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또 좀 인내심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특히 우리 변호사님 같은 사회 지도자들께서 박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김영란법은 공무원 비리방지법인데 완화시켰다는 것은 법을 어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씁쓸합니다. 4868번님의 의견입니다.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9466번님께서는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겠죠. 선거 때나 돼야 강화하겠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843번님께서는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